현대를 삼성 DB 안 사고 사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금융투자에서 보험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홍재라고 합니다. 오늘 그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이제 보험업종 그 주요 지표들 업데이트 드리고요. 그리고 뭐 이슈들 좀 다루고,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망 뭐 이런 부분들 좀 포괄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일단 그 7월달 감마감 자동차 손해율이 나왔습니다.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7월 감마감 자동차 손해율은 평균 한 79% 정도 수준, 저희 유니버스사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. 이거는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2%포인트 정도 상승한 거고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6%포인트 수준으로 이제 매우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원래 3분기는 차량 운행량이 좀 증가를 하는 경향이 원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휴가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 영향이 좀 확대되는 시기입니다.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 79% 수준이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좀 아직까지 뭐 8월 달은 아직 안 나왔고, 또 뭐 9월 달 뭐 이후로 이제 자연재해 영향에 따라서는 뭐 다소 변동성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, 또 최근에 좀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죠.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됨에 따라서 좀 운행량도 좀 줄어들고, 그에 따라서 남은 8월, 9월 자동차 손해율 기존 예상을 좀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기존의 3분기 이제 추정치가 한 84.5%로 전년 대비해서 한 1.1%포인트 정도 개선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, 현재 뭐 7월에도 79%고, 뭐 8월이나 9월 뭐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저희 기존 예상을 좀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사업 비율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좀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뭐 GA 채널만, 이제 뭐 전속 채널은 지금 현재 확인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, 7월달 그 장기 임보험 선보사들의 장기 임보험 신계약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,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34.8% 감소를 했고요. 이게 그 이유는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워낙에 많이 팔았습니다. 6월 달에 이제 뭐 7월 이제 새로운 실손보험 출시 전에 절판 마케팅이 좀 들어갔고요. 그에 따른 어떤 기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7월 달 어떤 신계약 자체는 뭐 6월 대비해서 막 크게 안 좋아졌다,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, 사실 뭐 4월이나 5월, 1월, 2월이랑 뭐 유사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는 감소는 하겠지만 하반기에도 신계약 흐름 견조하게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이유는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인 IFRS 17 도입 전에 어떤 이 컨트랙추얼 서비스 마진을 확대해야 될 니즈가 회사별로 크기 때문입니다.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과다 출혈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지금 올해부터 제도 개편이 되면서 판매 수수료 상단이 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측면에서 뭐 크게 튀거나 이래서 이제 실적이 좀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투자 쪽 이슈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. 지금 뭐 올해 6월 달에 그 RBC 쪽의 제도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때 보면은 부채 듀레이션이 연말 대비해서 죄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. 사실 좀 일시적인 요인이고요. 지금 뭐 내년 6월까지 이제 부채 듀레이션의 최장 만기를 50년까지 이제 확대를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부채 듀레이션이 좀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거를 듀레이션 갭이라고 하는데, 자산과 부채 간의 듀레이션 갭을 메우기 위한 자산 듀레이션 상승 속도는 하반기에 좀 둔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이제 새로운 지급 여력 제도인 KICS 도입 시에는 이 금리 위험액이 좀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 듀레이션을 오히려 막 너무 이제 높은 속도로 확대를 하게 되면, 오히려 킥스 도입됐을 때는 금리 위험액이 확대되면서 이게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
하반기에는 장단기 교체 매매, 그러니까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는 이 교체 매매가 좀 축소가 되면서 채권 매각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투자 손익이 완만하게 좀 감소를 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RBC 비율 자체는 뭐 일단은 금리 상승 압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또 내년까지 어쨌든 뭐 RBC 제도 상에서는 듀레이션 갭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, 뭐 이게 뭐 배당 축소라든지 뭐 회사의 어떤 건전성이 악화되는 수준까지 낮아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하반기에 손해보험사들, 물론 뭐 계절성 존재합니다. 당연히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는, 통상적인 어떤 흐름에서 좀 보험 수지가 약간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신계약이 이제 뭐 이연 한도가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장기 사업 비율 개선이 하반기에는 조금 보험 수지 개선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연간 순이익 증가율은 저희 커버리지사 합산으로 한 36% 정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회사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, 일단 뭐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경영관리 대상 포함되면서 재작년에 적자 기록하고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 증가폭이 좀 가파를 수밖에 없고요.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49.1% 이익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주로 이제 1분기에 전자 특별 배당이 좀 크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뭐 타사 대비해서는 약간 좀 증익폭이 좀 세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앞서서 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뭐 장기보험 쪽도 그렇고, 아무래도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, 뭐 확진자 수가 지금 2,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병원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제가 되면서 손해율이 좀 예상보다, 저희 예상보다 좀 좋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제가 코로나 관련된 어떤 뭐 전망을 하기는 어렵고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, 기존 저희 손해율 예상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주가는 사실 조금 주춤합니다. 뭐 생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% 정도 8월에 좀 빠졌고요. 손보는 한 플러스 2%. 그래서 이제 손보만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상승률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데, 주요된 이유는 뭐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. 6월 달에 한 100bp까지 좀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벌어졌었는데, 최근에 한 50bp 정도 내외로 좀 축소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국고채 장기물 금리에 따라서 보험사들 주가가 좀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, 특히 이제 국고채 20년물이 지금 조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. 이건 왜냐하면은 IFRS 17 전환 시점에 부채 시가 평가의 어떤 근간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이고요. 근데 이 국고채 20년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좀 하락해서 고압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험업종 주가 상승률도 조금은 다소 둔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올해 뭐 일단 기준금리 벌써 인상을 한번 했죠. 근데 이제 올해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 뭐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뭐 단기물이 올라서 스프레드가 더 좁아질 수도 있겠지만,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험업종 주가도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꼭 금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계제도 IFRS 17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주가에 좀 반영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IFRS 17은 이제 2023년에 도입이 되고요. 2022년부터는 회사별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관련 어떤 세부 사항들은 공시 내용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걸로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예고를 했고요. 그리고 또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 기대감이 점차 주가에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제가 기존 다른 자료들에서도 좀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손보사들은 IFRS 17 도입 시에는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익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주가도 충분히 좀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IFRS 이제 17과 관련된 주요 포인트는
앞서 말씀드렸던 2021년 말 국고채 금리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전환 시점에 어쨌든 이 국고채 금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에 좀 주목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 뭐 회사별로 CSM 소급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뭐 뉴스플로우나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또 최근에 좀 뭐 IFRS 17 도입이 되게 되면은 뭐 미실현 이익과 관련돼서 뭐 배당 가능 이익이 지금 뭐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이 좀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어떤 뉴스플로우도 주가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외에는 뭐 회사별로 보장성 신계약의 추이, 신계약이 좀 잘 가고 있냐, 그리고 또 뭐 계약 유지율 같은 어떤 주요 보험 영업 지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뭐 단기 실적, 뭐 배당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단기 실적보다는 이런 어떤 지표들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, 대형 손해보험사를 관심 가질 것을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생보보다는 손보가 훨씬 낫습니다. 아무래도 뭐 금리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IFRS 17의 핵심이 결국에 이 CSM, 계약 서비스 마진인데, 이게 가정이 이제 베이스입니다.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뭐 대형사가 중소형사보다 뭐 가정의 안정성이 높을 걸로 뭐 이제 상식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업계에 따르면은 대형사들은 수정소급법 적용하지만 일부 중소형사들은 공정거치법만으로 IFRS 17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사 위주로 좀 대응하실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탑픽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두 회사 모두 다 올해 실적 굉장히 양호하고, 또 IFRS 17 도입되게 되면은 이익도 큰 폭으로 성장할 뿐더러 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, 관심 종목은 현대해상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뭐 삼성 DB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뒤처진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없지만, 또 뭐 손보사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셔서 정말 뭐 다 사시면 모르겠지만, 대개는 삼성이나 DB 위주로 사시고 나중에 뭐 현대를 사거나 이런 뭐 상황이지, 현대를 삼성 DB 안 사고 사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상으로는 3사 간의 어떤 주가 상승률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지만, 어떤 이 반등 시기가 현대해상이 약간 뒤에 있거나 속도가 조금 느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뭐 펀더멘털이 안 좋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. 그래서 대형 3사들 삼성, DB, 현대 위주로 좀 관심 가지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보험업종 관련된 업데이트 말씀을 드렸고요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